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경남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바빠빠빠 맥도날드. 경남 도민일보가 만드는 지역 친근 시사방송 오디오 맥도날드 시작합니다. 저는 경남 도민일보 뉴미디어부 최환석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손유진입니다. 이승환입니다. 새삼 밝히기 민망은 한데 어쨌든 저와 그리고 이옥이 지난 5월 11일 경남 도민일보 창간 22주년을 맞은 기념식에서 우수사원상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예. 받았죠. 예. 근데 뭐 민망하다면서 굳이 또 밝히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다 방송을 위한 장치인데요. 아, 네. 네. 그냥 뭐할 리가 예. 없죠. 예. 이날 이제 저와 이옥이가 상금을 받았죠. 네. 네, 만약에 회사에서 이옥이는 잘 사니까 그렇죠. 잘 살죠. 예. 소득이 좀 되니까 3억이만 상금을 받아라. 그리고 뭐 3억이는 예. 니 줄 테니까 음. 소득이 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한다는 걸 네. 증명하는 서류를 들고 와라. 나의 가난을 예. 증명해라. 이렇게 했다면은 이옥이 어떻겠습니까? 이뭐 급식도 아니고 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상을 그냥 안 받고 말겠습니다. 그냥. 오, 예. 네. 저도 역시 상금 받으려고 소득 수준을 증명해야 한다면 이게 뭐지? 그렇죠. 네, 이렇게 하죠. 네. 이게 뭐 우수 사원으로 뽑히면 이게 참 자랑스러운 일 아닙니까? 네. 근데 그렇죠. 뭐 이렇게 뭐 각각이 다 따져야 된다면 네. 진짜 네. 빈정상하기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 저희가 돈 달라고 한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 고작 이렇게 한 회사에서 주는 작은 상도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면 안 되죠. 예, 네. 그렇죠. 도단위 그러니까 지방 자치단체에서 음. 이런 빈정이 상할 만한 음. 행정을 집행해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좋네요. 네. 도입부 좋고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게 무슨 일인가요? 네, 바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게 지급한 위로금 관련 네. 문제입니다. 아, 그럼 이 위로금을 뭐 앞서 말한 대로 뭐 소득 수준에 따라 이렇게 뭐 지급을 했단 말인가요? 예. 그러니까 자세한 얘기는 이제 계속 이어질 테고, 네, 네. 이 문제 그러니까 관련해 가지고 당사자에게 직접 의견을 들었습니다. 발로 뛰는. 네네. 지난 27일입니다. 네. 우리 녹음 기준으로 어제죠. 창원시 마산 하포구 평화동에 있는 한 카페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3분 만나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무려 3분. 네네. 네. 자, 먼저 3분 소개부터 듣겠습니다. 먼저 각자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는 김해에 거주하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김경훈입니다. 저는 부마민주항쟁 김사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환입니다. 네, 저는 경남 동지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창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세 분이 그러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국가조사기관에서 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관련자고요. 이렇게 3분이 모인 거는 2019년 제정된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를 근거로 경남도에서 지난 4월부터 지급하는 위로금, 이 위로금과 관련한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그렇네요. 하나씩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진행을 할 텐데, 네. 먼저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으면 사실 40년 걸린 거죠. 네. 예. 이 조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그 소감을 일단 이 관련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김경훈 선생님 얘기부터 들어볼게요. 그 조례가 만들어진다는 거는 네. 거기 현장에 가가지고 네네.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네네. 예, 거기 관련된 김지수 의장님하고 네. 관련 뭐 이제 저 회장님하고 몇몇 분이 얘기를 하는 걸 듣고서 네. 조례가 제정되는구나. 그때서야. 예, 그때서야 알게 되었고 네네. 그리고 또 조례 내용이라는 거 그런 것도 네. 아마 구체적으로 이제 팜플렛을 가니까 한 장씩 나눴는데 네네. 그때 그 팜플렛을 보면서 그때 이제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일단 그 김경훈 선생님 말씀만 들으면 뒤늦게 제정된 조례 자체는 나름 의미가 있는데 당사자들이 뭐 제정 과정에 도대체 어느 정도 좀 참여를 했나 싶기는 하거든요. 네. 네네. 말씀을 들어보면 조례 제정 과정
뭐 조례를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행정이 이제 당사자 목소리 담는 시도 들으려고 하는 시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김영환 선생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을 하나 지적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조례는 관련자를 위한 예우글에 관련된 부분인데 관련자의 의견 수렴이 거의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경상남도하고 북마민주항쟁 기념재단하고 두 군데서 의견 교환을 해가지고 그 안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된 단체라고 했을 때는 이제 뭐 그나마 재단이 이렇게 뭐 대상이 됐고 나머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수렴하는 과정이 없었던. 예, 북마민주항쟁 기념사업에 저희들 회원도 있고 또 이 관련자와 주축이 되는 경상남도 북마민주항쟁 경상남도 동지회가 주 관련자가 위주로 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분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에 이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동지회 상황 관련해서는 이창권 선생님 얘기를 들어볼게요. 동지회 역시 뭐 김영환 부회장 말씀대로 실질적인 어떤 시행에 대한 어떤 언론이나 또 뭐 제안이나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없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질문은 조례 제정 당시 소감을 묻는 질문이었는데 답들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조례 제정 또는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 대한 어떤 인상들이 섞인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어쨌든 흘러오는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데 대한 아쉬움은 느껴집니다. 인터뷰 전반에 이제 그 아쉬움이 깔려 있었고 끝에도 그걸 좀 지금까지는 그랬으니 앞으로 좀 대화를 해보자 뭐 이렇게 강조를 하시긴 했어요. 네네. 이 그나저나 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이게 인정받는 거 이 자체부터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관련자로 인정받는 과정은 김영환 선생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관련자를 인정받으려면 신청주의에서 본인이나 유족이 직접 북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서울에. 그렇죠. 법률 때문에 만들어진.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신청서를 신청하시면 거기서 조사관들이 오셔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분이 맞다 안 맞다 그걸 판정을 내렸을 때 관련자 증서를 줍니다. 그 판정할 때 필요한 것들이 어쨌든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보통 어떤 것들? 예, 그러니까 제일 우선이 되는 서류가 공적인 서류, 그다음 뭐 수감부라든지, 그다음에 적결 심판 기록부라든지, 그거는 공적인 기록부가 없는 분들은 최악의 경우 인후 보증이라고 당시 항쟁에 참가했을 때 옆에 본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보증해줘.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후 보증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잘 안 되지 않나요? 예, 인후 보증의 문제점은 저희들 신청할 당시만 해도 39년 넘었을 때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그때 같이 계시던 분이 뭐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이사를 가지고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그분을 개인 자격으로 추적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인후 보증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쨌든 입증도 본인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고. 결국 이제 자기 스스로 증거를 다 찾아서 이렇게 증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좀 시간이 이제 흐르면 좀 더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경남에서 인정받은 분이 제가 뭐 위원회에 연락하니까 위원회에서는 이게 사실 집계를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집계 안 하고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15명이거든요. 근데 게다가 이제 올해 12월 뭐 이렇게 진상조사 기간이 마감이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관련자 증명 받기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거는 사실이죠. 그러면 115명 이상 좀 숫자가 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겠네요. 네, 관련자 입증을 받은 분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난달부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게 지급한다는 이 위로금이 이 115명에게 지급하는 건가요? 그게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이번에는 김경원 선생님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제 경남도에서 조례에 따라서 위로금 지급을 시작을 했는데
이거 이제 신청을 받았잖아요. 예. 세 분은 어떻게 신청을 하셨습니까? 예, 저는 신청을 했습니다. 아, 신청하셨는데 예. 어떻게 결과는 어떻게? 결과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해가지고, 예. 예, 그래서 못 받으시고. 예, 못 받게 됐고, 네, 네. 못 받은 뭐 금액에 대해 가지고 썩이는 게 아니고, 네. 저는 이 지금 부마민주항쟁의 관련자 예우라고 했는데, 네, 네, 네. 이 예우라는 게 아니고 제 자신의 속 사정을 탈탈 털렸다는, 아, 예, 탈탈 털리고 네. 내 자신에 대한 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서의 자긍심은 전혀 네. 사라져 버리고 네, 네, 네. 자괴감만 잔뜩 쌓이는 결과만 나한테 갖고 왔고, 네, 네. 그리고 지금 이 예우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네. 그 담당자한테 내가 질의를 해보니까 네. 이게 보조금에 견주어 가지고 예. 했다 그러는데, 그럼 그 타 보조금이 뭐냐 하니까 네. 기초생활수급권자를 기초로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예, 예. 그렇게 된다면은, 실질적으로, 네. 그 소득이, 연소득이 네. 480만 원이 넘어가면은 네. 해당이 안 될 겁니다. 네. 하기에 내가 그럼 480만 원이면 월 40만 원인데, 네, 네. 그러면 내가 나가가지고 폐지를 주는 지경에 돼야 내가 예우금이라고 5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네. 그래가지고 제가 항의를 했고, 네, 네. 그리고 이럴 것 같으면은 당장 때려치워라. 아, 예, 예. 예. 당신네들이 지금 주무관이라고 네. 앉아있는데, 네. 주무관이라는 당신 그 자리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무관 자리가 생성이 된 거고, 네, 네. 당신은 거기서 월급을 받을 거고, 지금 월급을 얼마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향후 당신이 별 탈이 없이 무사 안일하게 정년까지 맡게 되면은 최소한 5급 사무관 달고 나갈 건데, 네, 네. 경남도청에서 사무관 달고 나가면은 네. 연금이 죽을 때까지 네. 200에서 약 한 280만 정도 네, 네. 내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당신이 정년 앞두기 1년 전에 사회 적응 기간이라 해가지고 네. 그 근무도 안 하면서 1년째 월급을 받으면서 놀러 다니고 뭐 공부하러 다니고 한식 요리 배우러 다니고 그러면서도 월급도 고스란히 받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5만 원 주는 것이 그렇게 까다롭게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내 지금 분노를 느낀다. 네, 네. 해가지고 내가 항의를 했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참 분노가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도 있었는데 위로금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문제점을 토로하셨습니다. 단순히 좀 섭섭하다 이런 정도를 좀 넘어서 어떤 배신감 같은 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 인터뷰를 진행을 계속 하면서 그 감정도 많이 느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환 선생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도 신청을 했는데, 물론 이제 그 경상남도에 대한 신뢰도 없었기 때문에 네네네. 관련자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네네네. 청취하는 과정도 없고 이래서 네네.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가 싶어서 제가 사실은 신청을 안 하라고 그러다가 네네네. 좀 자존심도 상하고 이래서 네네. 신청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기 예, 위해서 예. 신청을 하신 거죠. 신청을 했는데 사실 예우라는 그 뜻은 네네. 그 명예에 걸맞게 예. 대우를 하는 것이 예우인데 네네. 이거는 뭐 거지들한테 동양 주듯이 그러면 동양을 주면서 5만 원을 주면서 쪽방을 깨지 않아야 되는데 기존 우리 자존심이나 명예나 자긍심을 싹 뭉개면서 네네네. 5만 원을 주겠다. 네. 그것도 당신은 재산이 많으니까 부마민주항쟁을 한 관련자 같으면 못 살아야 정상이지. 밥을 먹고 살 정도가 되니까 당신은 5만 원을 못 주겠다. 네네. 이렇게 판정이 기각됐습니다. 네네. 이게, 기각. 네. 예, 아까 전자 말씀하신 우리 김경훈 동지 말씀하신 대로 해당 사항 없어. 네, 해당 사항 이렇게 네. 와서 네. 저는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돈 몇만 원으로 진짜 자존심이 무너졌다는 그런 기분이 확 느껴집니다. 예. 네. 이 지원금이 나온 근거와 취지가 바로 예우잖아요. 예우. 예. 근데 뭔가 상당히 잘못 흘러간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 분노
네. 배신, 음. 자존심, 음. 그리고 예우 이게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네, 네. 예, 이어서 이창곤 선생님 말을 듣겠습니다. 저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일단 하는 줄은 알고는 계셨죠. 알고 있었죠. 알고 계셨지만 예, 하지는 않으셨고. 근데 어쨌든 조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나 가치 이런 네네. 부분에는 뭐 상당히 네. 반가웠고 조례 자체가 또 이런- 조례 자체가 가지는 그 네네. 가치에 네. 대해서는 네네. 상당히 좀 반가운 마음도 있었었고 네. 또 사실 부마민주항쟁에 관한 관련자로서 네네. 그동안 겪었던 네네. 어떤 아픔이라든지 네. 또 그것을 인해서 겪었던 네. 또 생활의 어떤 불편이라든지 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뭐 보상, 예우 뭐 이런 부분인데요. 네. 그런데 그 시행안을 보니까는 조례안하고는 전혀 틀린 그런 방향이었어요. 우리가 예우나 지원이 네. 현금에 국한돼 있고, 네. 그죠? 그것마저도 상당히 좀 그 좁게 그 대상을 네. 마련해 놓아서 네. 이건 뭐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네. 기본적으로 그 시행안에 대해서 네. 상당히 좀 불쾌한 그런 마음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신청을 네. 안 했습니다. 네. 그 불쾌한 마음에 아예 신청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사실 더 아프네요. 네. 그리고 아까 관련자로 인정받으신 분들이 이제 115명 정도라고 했는데 이거 뭐 나눌 것도 없는데 이거 뭐 심사를 하고 뭐 분류하고 이게 뭐 그러니까요. 왜 했나 싶습니다. 예. 그게 하필 소득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음. 경남도에 문의를 하니까 다른 결격 사유로 뭐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분은 없다라고 답을 들었거든요. 오직 소득 예. 기준으로만. 예. 네네. 그 민주운동을 하신 분들인데 또 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위로금을 준다는데 왜 소득 수준을 확인해야 한다는 건지 제가 참 납득하기 어려운 그렇네요. 것 같습니다. 예. 이 기준의 견해를 김경호 선생님께 먼저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 기준 자체를 네네.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준 자체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기준을 갖고서 네네. 뭐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를 갖다가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네. 모순이고 네네. 실질적으로 여기에 5만 원이라는 그 거금을 받기 위해서는 네네. 저 최소한 폐지를 줍든지 네네. 남이 영세민으로서 네네. 영세민 수급 받아도 또 안 되겠네 보니까 영세민 수급 보니까 90만 원이가 되니까 연 1,080만 원이가 되는데 예, 예. 480만 원 이상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네네. 영세민 돼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부마민주 관련자라는 예우에 관한 얘기를 하지를 말고 네네. 아예 이걸 시행을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겠나. 네. 괜히 자존심만 지금 뭉개버리는 네네. 이런 처사를 갖다가 네네. 말 그대로 탁상 행정으로 네. 보여주기식으로 네. 경상남도 도 위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도 이렇게 쭉 하는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를 해가지고 제가 한 5, 6년째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지만은 네. 요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때도 보면은 네. 여기 보면은 전부 정치인들만 지금 나와 있지. 네. 부마항쟁 관련자라고는 네. 업 안 보여요 실질적으로. 네네네. 그리고 또 행사할 때마다 가서 보면은 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는 내가 어느 분이 부마항쟁 관련자인지를 봐도 네. 뭐 다섯 손가락 안에 낄 정도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 간에서 동원한 네네. 각 부서에서 네네. 오늘 어느 부서에서 몇 명, 오늘 몇 명, 오늘 네가 참석하고 그러다가 간에서 전부 동원해가지고 네네. 사진 찍기시 보여주기시 부마민주 강제 하려는 이 항쟁 조례안을 만들었지 않느냐 네네. 그런 판단밖에 안 들고 네. 진짜 뭡니까? 신청하고 나가지고 네네. 내가 개인이 앞으로는 내가 부마민주항쟁 관련돼 가지고 네. 나가지 않겠다. 네. 좀 진짜 재산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다 못 줄 것 같으면은 네. 지금 75명 중에 16명 선정된 이상 들어갔다가 여기다 그럼 최소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30만 원이 됐건 50만 원이 됐건 지원을 해주라. 그러면은 우리가 수긍을 하겠다. 나보다 못한 관련자가 저렇게 있으니까 저렇게 도와주는 거는 충분히 수긍을 하겠다 하지만은 일률적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이 잣대로 예우에 가는 법률을 갖다가 적용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일단 부마 민주항쟁을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지금 정부와 그 경남도가 뭐 법을 제정하거나 조례를 제정했다는 게 의미 있는 작업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걸 부정하기는 어렵는데 정작 그걸 근거로 집행하는 행정에 있어서는 조금 네. 네. 예, 차라리 그 분마민주항쟁 관련자 중에 좀 차라리 지금 형편이 안 좋으신 분들 그분들을 돕겠다는 취지로 아, 이제 예. 뭐 예. 지원을 그분들에게 지원을 했다면 모를까. 예. 그렇습니다. 뭐 굳이 말할 필요도 없지만 혹시나 해서 강조한다면 이거는 뭐 위로금 받고 못 받고 또는 액수가 얼마다 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에게는 상당히 긴 그 좀 엄혹한 시간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그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다른 어느 때보다 클 텐데. 네. 예.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점 관련해서는 이창권 선생님이 짚어 주십니다. 아. 사실은 보면 우리가 저 부마민주항쟁에 참여자고 그 참여로 인해서 겪었던 뭐 개인적인 불안도 있고 또 사회적인 불안도 있고 그런 불안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민주주의는 뭐 쉽게 말하는 빨갱이나 뭐 공산당 이런 개념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마민주항쟁에 참가했다는 사실조차도 숨기면서 살았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이거는 사회적인 장치, 국가적인 장치거든요. 그런데 이거로부터도 우리가 벗어나 있구나. 이것마저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기대가 컸던 거죠. 국가가 우리를 예우해주고 지원해준다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빨갱이고 공산당이고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사실이었는데 그것에 벗어나서 국가가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주고 또 기념식을 마산에 와서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셔서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어떤 가치나 뭐 의미를 직접 기념식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아마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항쟁 참여자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예와 지원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건 엄청난 무슨 지원이나 뭐 예우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안감 또 국가에 대한 어떤 불신 지나온 세월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보상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돈 5만 원을 준다. 죽으면 100만 원을 유가족한테 장제비를 지원한다. 그것마저도 가려서 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 또한 기분이 어떨는지 안 받는 사람은 또 어떨는지에 대한 그러한 헤아림이 있었을까? 이분들이 시행안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시행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관련자들하고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근데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논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 시도도 없었었고. 이런 뭐 지원금이나 이런 걸 뭐 요청을 하거나 뭐 이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의견을 자기들이 제시하거나 정한 그런 게 거죠. 없었던 거죠. 예, 뭐 5만 원, 10만 원 이거까지도 얘기가 없었으니까 우리들한테 직접적으로 뭐 간접적으로 돌아와서 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알 수는 있었지만 우리 단체에 직접 연락이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행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받은 적이 언어를 받은 적이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시행안이 나왔을 때 그때 느끼는 뭐 실망감 그리고 좌절감. 그 어느 한 시절의 선택 그리고 뭐 지나온 시간 어떤 면에서는 뭐 내가 잘못했나 괜히 나섰나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당신 잘 살았다, 뭐 괜찮았다, 훌륭했다 이런 점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 기대였겠죠. 그렇죠. 네. 네. 그렇지 못한 듯해서 이제 실망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경훈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면 그 실망감이 더 느껴지겠습니다. 저희들 필요하면은 재단을 통해 가지고 문자로 와요, 문자로. 어디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가지고. 그러면은 부마민주항쟁 나는 어찌됐든 간에 부마민주항쟁을 갖다가 지금 마산 시민 자체도 창원 시민 자체들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알려야겠다는 그 생각에 만사제천을 가서 참석하고 가보면은
관련자들은 진짜 몇몇 외에는 안 와요. 굉장히 거의 마산, 그 당시 마산 시민 거의 대부분의 청장년, 실제 여기 술집 아가씨들도 항의에 참여하고 음료수 놔주고 우유 주고 떡 진짜 빵 사주고 저 아가씨들도 그랬었거든요. 분명히 당시에.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전혀 알려지지도 않고 구체적으로 또 모든 자료를 내가 입증을 해야 되고. 그렇죠. 약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 친구들도 참여했던 친구들도 참여를 안 할란다고. 그거 해야 뭐 할 건데 괜히.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돼가지고 굉장히 이거는 잘못됐고 시행을 아예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게 내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지원금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를 일단 뭐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김영환 선생님이 정리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시행을 해본 결과로서는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219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해당자가 9명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창원 같은 경우는 75명이 신청해서 16명. 그 다음에 요거를 제가 그 돈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럼 뭐 부산은 제외하고, 5만 원을 16명을 주니까 9월에 80만 원 나갑니다. 그렇죠. 곱하기 12를 하니까 12개월로 하니까 960. 1년 전체 예산이 96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960만 원을 주면서 이거를 예우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럼 자기들이 지금 주장하는 위로금이라고 생각했을 때 아주 이거 지금 기준을 할 때 아주 행정 편의적으로 발상을 접근한 것 같아요. 지금 복지수당을 할 때는 물론 보건복지부에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은 기준 중위소득 이렇게 보다 지금 그 안에 보면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 1인 가족, 2인 가족, 3인 가족 쭉 이렇게 가구별로 정해놨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관련자가 못 살아도 자녀들이 수입이 많을 경우에 무조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죠. 가구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발상 자체가 우리가 만약 복지수당을 주라고 했으면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위로금이라고 해놓고 그것도 다 못 주겠다. 지금 우리 복지수당 주는 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자만 주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다가올 선거에 대비해서 생생용 그게 아니냐 그리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 돈을 지급 대상자가 되든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과의 위화감만 더 조성이 됐습니다. 안 되는 분도 내가 조금 그래도 뭐 밥을 먹고 사니까 안 주니까 그래 이분들이 대다수 또 의견이 뭐냐면 그럼 우리는 못 받아 좋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된 분이라도 실질적인 위로금이 되든지 물론 나중에 제가 대안으로 또 제시를 할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지급을 하면 좋겠나. 지금은 이 동지들 간에 관련자들 간에 위화감만 지금 조성이 됐었고 받는 분도 얼마나 지금 비참하게 느끼는 건 모를 겁니다. 지금 도에서는 자기들은 5만 원 주니까 굉장히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 받는 분은 자존심뿐만 아니고 정말 어떤 분은 혹자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부마민주항쟁에 참여를 했던가. 아,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고요? 그 정도로 지금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예, 행정이라는 게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죠. 뭐 그러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쪽은 몰라도 혜택을 받는 쪽은 좀 좋아야 될 텐데. 그렇죠. 예, 이건 좀 결과적으로 뭐 받는 사람도 그렇고 못 받는 사람도 그렇고 모두가 불쾌한 이 행정이 된 셈인 것 같습니다. 그 조금 전에 김영환 선생님이 나름대로 뭐 본인이 생각하는 대안이 있다 이런 말씀을 잠시 하셨는데, 네, 그래서 이제 각각 세 분한테 그 내용을 물었거든요. 네네. 김영환 선생님 먼저 말씀하실 거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김경원 선생님, 이창권 선생님 순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생각은 첫째, 그 관련자들끼리 위화감을 조성하지 말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자 기준을 바꾸든지 아니면 이 기준 자체를 없애가지고 전 그 해당자한테 다 지급을 하든지
아니면 그러면 예산이 좀 많이, 물론 이건 비용 추계를 해봐야 모르겠지만은 네네네. 만에 하나 또 예산상의 어떤 좀 문제점이 있다. 네네. 그러면 명목을 네. 생활지원금으로 바꿔가지고 차라리. 네, 차라리 바꿔가지고 정말 지금 16분 이분이 그렇게 어렵게 산다면 네네. 그분들한테 네. 금액을 상향해가지고 네네. 실질적으로 그분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네네네. 조금 그래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기초생활수 하는 네. 분들도 지원을 해주는데 네네. 그분도 실질적으로 생활이 될 수 있게끔 네. 금액을 상하는 방향으로 위로금의 성격을 바꿔가지고 이제 생활지원금으로 도움이 바꿔- 될 수 있는 방향도 좀 고민을 해보든지. 네.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아, 얘기죠. 네네. 이게 참고로 올해 여기 책정된 예산이 2,250만 원. 예. 예, 예. 지금 그래 실제 지급할 돈은 960만 원. 네. 그러니까 이제 남는 돈들이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제가 이 계산해 보니까 예. 5만 원을 담배값을 계산해 봤으면 제가 아, 예. S의 프라임을 계산해 갖고 4,500원을 나눠 보니까 네. 담배값 정도는 되겠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영세는 저도 이 영세에 대한 단어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데 예, 예.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예. 여기 기준을 하지 말고 예. 부마 민주항쟁에 관련했던 사람들, 부마 민주항쟁을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관련자로 받은 사람들은 네. 예우 차원에서 그냥 네. 자긍심을 갖도록 네. 그 금액을 네. 뭐 한 10만 원씩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네. 지급을 하는 게 네. 네. 그 10만 원에 가봐야 10만 원 큰 돈도 아닙니다. 네. 해봐야 지금 경남에 115분. 115분. 네. 네, 115분인데 네. 그래봐야 그 예산 얼마 안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조례안을 처음 봤을 때 네. 네. 가졌던 예. 기대감, 예. 뭐 반가움 네. 이런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 조례안 6조에 보면 네.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네. 1. 도지사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유족 또는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네. 1. 관련자 유족 또는 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겠다. 2. 명절 및 관련 기념일에 관련자 위문을 하겠다. 3. 관련자 사망 시 조문 및 위로금을 지급하겠다. 4. 관련자 유족 및 가족이 도 지정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겠다. 5. 관련자 묘역의 유지 관리 및 보수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겠다. 6. 도가 설치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수강료, 주차료를 감면하겠다. 7. 도가 주최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하겠다. 8. 도정 기록 및 홍보물 발간 시 공적을 게재하겠다. 9. 취업과 창업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겠다. 10. 그 밖에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네. 뭐 이러한 것들을 하겠다는 네. 얘기입니다. 네. 전 반가웠죠. 네. 조문. 와, 네. 이건 뭐 이런 엄청난 걸 국가가 우리를 위해서 예우를 준비하고 있구나. 네. 곧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는 진짜 좋은 시절이 오는구나. 네. 네. 아이고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이런 뭐 정말 암울했던 시절이 이제야 국가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고 배상을 받는구나. 부마항쟁이 제일 늦게, 그죠? 40년 만에 국가 기념일로 지정이 되고 그 해에 첫 국가가 주도하는 기념식을 마산에 있는 경남대학교 교정에서 했는데 대통령께서 그의 기념식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부마민주항쟁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유신을 끝내고 마무리 짓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부마민주항쟁 참여자들이 대한민국 민주화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는 사실을 국가가, 대통령이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의미를 준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면 그런 기여가 있다면은 그 기여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어쩌면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죠? 네. 그것은 이 국가가 앞으로 가야 될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지켜야 될 뭐 이념, 이런 거에 대한 어쩌면은 그것이 훼손되고 그것이 압박받고 국가적인 폭력으로 인해서 희생당했을 때 어떠한 사회적인 배려를 해줘야 되고 사회적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얘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사회에 대해서 어쩌면은 경고의 의미일 수도 있고 교훈의 의미일 수도 있고 사회에 대한 민주주의를 훼손하려고 하는 어떤 세력에 대한 어떤 경고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사회의 보편적인 이념이고 가치라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우받고 지원받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 예우받고 지원받는 게 개인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참 아주 와닿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사회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과정이라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인 보상 문제, 네. 뭐 금액의 문제, 그렇죠. 형평성 문제 이런 아, 식으로 흘러가면 네. 곤란하죠. 예. 그렇네요. 사회적 가치와 기준을 끌어올리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 당사자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공감을 해야 마땅하지 않겠냐. 그렇네요. 이런 문제 의식이죠. 그게 마땅한데 관련자끼리 이를테면 그 지원 등급을 나눈 셈이 돼버렸잖아요.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김영환 선생님 얘기를 계속 들어볼게요. 정말 우리한테 좀 실질적으로 그러고 또 4등을 둔다고는 자체는 부마 환경 관련자라 해놓고 또 거기에 또 차등 두고 그럼 앞으로 이게 1에서는 끝날 것이냐 그럼 이번에 980만 원 지급하고 그럼 16명가 가지고 부마 환경을 우리는 명예를 이렇게 위로하고 있다 네. 그렇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그 누가 경남 시민이라면 경남도민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조금만 이 부마민주항쟁 조례의 생긴 목적을 네네. 한 번 더 상기하면서 정말 우리를 예우를 해준다면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고민이 되고 네. 만약에 이 고민을 본인들 그 행정기관에서 판단하기 어려우면 네. 관련단체라든지 우리 관련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좀 수렴해서 네. 좀 실질적이고 네. 좀 자긍심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터뷰를 듣다 보니 참 안타까운 게 네. 우리 현대사에서 이제 부마민주항쟁의 의미를 육성으로 전달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그렇게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다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터뷰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좀 젊은 층이신 거고 그나마 예. 이제 그나마 그 이번 인터뷰 하면서 근본적으로 이런 논란이 나오는 이유를 파고 들면 결국 부마민주 항쟁 인식 문제 아닌가 이제 저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날 부마민주 항쟁 의미를 조명하는 방법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네. 직접 물었고 이창곤 선생님이 답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뭐 지역을 떠나서 네. 그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부마민주항쟁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의 어떤 역사적 가치, 민주주의에 대한 민주화 발전에 대한 어떤 기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은 어느 누구도 뭐 그것에 대해서 뭐 크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정도로 어떤 위치가 국가기념일로서 자리매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나 뭐 정신을 뭐 동시대가 아니고 그죠? 사실 부마민주항쟁은 지금부터 42년 전의 역사입니다. 그죠? 뭐 당시의 어떤 세월의 어떤 거리감으로 생각을 한다면 1979년에 42년 전이면은 일제감정의 말입니다. 그만큼 거리감이 있는 거죠. 오히려 어찌 보면은 그 당시에 부마의 당시의 어떤 거리감보다 지금의 거리감이 아마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 그죠? 부마를 기억하지 못하는 젊은 친구들에게 부마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이념이라든지 가치라든지 민주화 발전에 대한 기여라든지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미래 사회에 있어서 어떤 가치로서 전승이 돼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얘기를
절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네.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네. 또 그런 젊은 친구들에게 어떤 관심을 우리가 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네. 뭐 기념사업회나 경남동지회 또 기념재단도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그런 개입을 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사실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기억입니다. 네. 뭐 부마민주항쟁은 다른 말로 하면 국가폭력이잖아요. 네. 그죠? 고문이고, 그죠? 폭력이고, 그리고 총칼이고, 뭐 이런 거거든요. 뭐 강주가 그랬듯이 또 부마 역시 지금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끔찍한 네. 네. 현실하고 그렇게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운 기억이지만 하지만은 그 고통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 발전이 이루어졌고 그런 민주화 발전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의미가 있다면은 이런 의미를 지금의 세대에게 그죠? 미래 세대도 되고 계승 세대도 되겠죠. 에게 우리의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그것을 전달하려고 하면 저는 상당히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나 어떤 이런 것보다는 그런 엄숙주의에서 벗어나서 네. 오히려 부마의 가치, 이념,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인권의 가치 이런 것들을 네. 오히려 우리가 개성해야 될 젊은 친구들의 언어나 방식으로 네. 그들 스스로 부마 민주항쟁에 대한 가치를 찾고 그것을 자기들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뭘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좀 더 쉽고 또 엄숙한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좀 즐겁게, 유쾌하게 전달하고 개성했으면 어떨까? 앞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 말씀마다 진짜 고민이 엿보입니다. 그 참 쉽지 않은 일이고요. 소중한 그 우리 역사와 그 역사 속에서 이뤄낸 성취가 자꾸 잊혀져 가는 모습을 가까이서 본다라는 게 특히나 당사자에게는 참 아플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번 방송이 조금이나마 이제 그런 노력의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잊혀져 간다. 이게 이제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 뭐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부분은 정작 관련자를 찾아내는 것조차 이제 점점 길이 막히고 있다. 그게 이제 사실은 문제죠. 그 점을 일단 김영환 선생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조례가 시행되면 네. 일단 관련자도 그 분들이 네.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네. 제가 올해 말 정도로 해가지고 네. 그 진상규명위원회가 예. 아마 그 기구가 아마 없어집니다. 예, 이제 그래서- 한번 연장을 하긴 했지만은 예. 네, 기간이 그래서 정해져 있죠.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내용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네. 관련자분들이 신청을 할 때 예. 일단 우리 조례에 적용을 받으려면 예. 법의 그 상위에 있는 법에 예. 관련자로 관련자여야-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 업무 수행을 누가 할 것이냐 예, 예. 요것도 좀 묻고 싶고 예, 예. 그 다음에 이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예. 그럼 앞으로 어떤 여부를 또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네.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검토가 좀 돼야 됩니다. 그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신청주의에 의해서 본인이 자료를 지금 확보가 되지 못해서 실질적으로는 그 관련자지만은 네. 관련자 인정을 못 받은 분도 많고 그렇죠. 네. 이 발굴을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네, 네. 그 다음에 단순 가담자라 돼가지고 체포돼서 훈방 조치로 놓은 분들 네.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보상금에서 국가에 정하는 보상금 제외자들 그게 시계 예를 들면 구금 일수가 30일이 모자란다든지 그 다음에 상의가 없다든지 또 일실 수입 거기 계산하더라도 현재 자기가 또 수입이 있으면 그걸 또 감하고 이렇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소외된 분들을 조례에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담아낼 것인가 이런 고민도 좀 해야 되고 네. 그런 지금 그것을 네. 가연도에서 해줄 수 있는가 그 의무입니다. 계속 이어서 김경훈 선생님은 먼저 부마민주항쟁을 교육 현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학습시켜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제 관련자 증명 요 문제는
또 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마민주항쟁 기념 지원에 관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예. 뭐 연관성 그렇게 벗어나지 않는가 싶은데 네. 실질적으로 지금 지금 자라나고 있는 예. 세대들한테 예. 그 역사적으로 예. 그 벽가 가정으로 예. 예. 부수적인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예. 예. 부마 항쟁이라든지 이 향토적인 그 지역사회. 의 그 민주화, 네네. 이 민주화의 가치, 네. 왜 민주화를 해야 되는가 네네. 그런 것들을 갖다가 교육의 필요성을 갖다가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부마 민주 항쟁 가담자들이 벌써 이제 60대가 넘어갔습니다. 예, 그렇죠. 그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네. 그리고 부마 항쟁이 뭐야 친구들한테도 부마 항쟁이 뭐야 하면은 그 당시에 가담 안 쓴 사람한테는 그걸 갖다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네. 또 굉장한 또 시간이 소요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예. 참여는 했지만은 지금 그 인식 역사는 이 지금 자라나는 세대한테 네. 민주주의의 그 가치를 갖다가 숭고하게 뭐 교육시키기 위해서 네. 격가 과정에 예. 요거를 좀 삽입을 해가지고 네. 부계절을 만든든지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아직까지 좀 적하지만은 지금 뭐 통반장 회의라든지 예. 이장 회의라든지 네. 보면은 이장 회의가 내가 알고 그런 그 읍면동에 진동면 같은 경우는 이장단이 있어가지고 네. 이장단 회의에서 이렇게 부마 민주항쟁자를 갖다가 발부를 한다든지 네.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네. 거기에 보면은 나이 든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지금 스마트폰에 접하지 못할 그런 절차적인 그걸 갖다가 그렇죠. 네. 예, 그게 전파가 돼가지고 예. 그나마 이게 지금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거 좀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네. 다 좀 찾아내 가지고 예.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일단 교육적인 측면에서 부계절을 만들어 가지고 네. 학생들한테 부마 민주 항쟁의 민주화적 의미를 네. 갖다가 되새김질해주고 네. 그리고 통반장 회의, 이장 회의에서 이게 부마 민주 항쟁 관련자를 올해 끝나니까 네. 빨리 좀 홍보를 해가지고 네. 또 이렇게 좀 참여를 좀 할 수 있게끔 네. 관련자를 좀 더 많이 찾아내는 게 발굴할 수 있도록. 예, 발굴할 수 있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 현장에 대한 지적은 당장 경남도 교육청이 이거 접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부마 민주항쟁을 최소한 경남 지역 학생들은 뭐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렇죠.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싶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지역 중심, 네. 로컬 브랜드, 네. 뭐 이렇게 복잡하고 거창하게 많이 외치죠. 네. 근데 그럴 게 아니라 이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 그렇죠. 중요한 문제들을 짚고 넘어가는 게 사실 기본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부터 이 청소년 대상으로 이게 제대로 다져지면 네. 우리가 지역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냐. 그런데요. 그런 이야기죠. 예, 공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당장 우리 지역 사람들부터 부마 민주항쟁이 뭔데? 뭐니? 그게 뭐라서 그렇게 뭐 지원하니 많이 뭐 그게 맞다, 방법이 어떻다, 뭐 그러나 뭐 그런 생각도 하겠다 싶네요. 예. 네, 뭐 그나마 뭐 영화에서 네. 그때 당시에 그 청와대 음. 내부의 그런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영화에서 한 번씩 언급이 되죠. 맞아요. 예. 그 정도만 알고 있지 않겠나 그렇게 음.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은 이제 이창곤 선생님이 일타 강사처럼 맞아. 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네. 요거는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부마 민주항쟁이 뭔데 도에서 저렇게 예우를 해준다 그럴까? 뭐 돈도 준다 그러고 죽으면 뭐 유족들한테 돈도 준다 그러고 뭘 해달라고 그러고 관련자들은 또 왜 저렇게 또 뭘 받으려고 저러지?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부마 민주항쟁이 과연 어떠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일어났던 시민 항쟁인지에 대한 설명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뭐 부마 항쟁이 촛불 항쟁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기에는 네. 뭐 저희들 역량도 좀 부족하고 또 시간적인 뭐 한계도 있고 하니까 대략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부마 민주항쟁은 42년 전에 있었던 부산 그리고 마산에 걸쳐서 두 도시에서 있었던
당시 우리가 유신 독재 정권이라고 했던 박정희 정권에 대한 어떤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를 외쳤던 시민 항쟁입니다. 근데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또 당시 시위에 참가한 항쟁 참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외쳤던 구호가 독재타도, 그죠? 유신철폐. 독재타도, 유신철폐. 근데 지금 친구들한테 유신이 뭐지? 하고 물으면 잘 모를 겁니다. 그죠? 그럼 유신은 그 당시에 헌법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유신 헌법이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유신 헌법이 왜 독재적인 성격이 강한 헌법이냐? 라는 것은 그 헌법 자체가 그 독재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유신헌법의 제53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신헌법 제53조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 외교, 국방, 경제, 재정, 사법 등 국정 전반에 걸쳐서 필요한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른바 긴급 조치입니다. 유신헌법에 규정되어 있던 대통령의 권한으로 취할 수 있었던 특별 조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조치를 발동함으로써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어찌 보면은 뭐 초헌법적인 권한입니다. 그렇죠. 예전에 뭐 황제도 사실은 이런 권한을 가지기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요즘 대통령이 왜 이래? 이렇게 정치를 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할까? 하면 잡혀가는 거지. 잡혀갑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혼자말로 요즘 세상 살기 너무 힘들어. 헌법이 왜 이래? 헌법 좀 바꿔. 이렇게 해도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런 긴급조치,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에 의해서 이른바 긴급조치가 9번에 걸쳐서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 긴급조치 1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신헌법을 반대, 부정, 비방하거나 개헌을 주장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하고 군법회의에서 15년 이하의 징역을 처한다.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조금 비난하고 헌법의 부당성을 얘기하고 민주주의적 가치, 인권의 가치를 얘기하면 영장 없이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민간 재판이 아니고 군법 회의를 통해서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이러한 유신 정권이 가지고 있는 비민주주의고 반인권적인 이러한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외치고 인권을 외치고 정부의 부당함을 우치적 겁니다. 시민들이. 군법회의에 갈 수도 있고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고 개인의 피해뿐만 아니고 당시에는 정부에 반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면 가족들까지도 피해를 받았죠. 그죠? 공무원을 하고 있는 아버지가 있었다면은 그 공무원을 했던 아버지도 아마 파면 내지는 좌천 뭐 이 정도 되었겠죠. 그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부마민주항쟁이 있었고 그러한 신체적 또 뭐 경제적 또 인간적 정신적 또 뭐 가족의 위험까지도 안고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외치고 회복을 외치고 그리고 바뀌어야 된다는 걸 얘기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국가가 인정을 하고
4대 민주화 항쟁으로 인정을 해주고 국가기념식으로서 의미를 부여해 준 것이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의와 지원을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공감이 좀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그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이나 전달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가 아닌가. 뭐 그렇게 좀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젊은 세대들이 있다면은 그러한 어려움과 그러한 위기감과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부마민주항쟁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도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언제 우리가 다시 고문을 받는 그죠? 고문의 시대에 다시 또 우리가 피해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네. 삶을 살아왔다는 거. 그것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시 슬픔과 아픔과 좌절과 뭐 이런 것들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같이 좀 공감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네. 또 방송을 이 뭐 도지사님이 들으실지 아니면은 그 주무관이 아까 주무관 얘기하셨죠, 그죠? 뭐 공무원이 들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저희들 마음도 좀 헤아려 주시고 또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얘기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은 네. 그러니까 저희들 관련자한테도 좀 연락을 주셔서 같이 의논해서 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네. 방법이 있다면은 네. 같이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네. 하고 하는 생각을 전합니다. 예. 오케이. 깔끔하네요. 그냥 이 부분만 딱 따로 정리해가지고 네. 뭐 제가 좀 사실 플래시지를 좀 해가지고 딱 도교육청에 이거 교재로 딱 만들어 팔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닌데. 어쨌든 이제 다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따로 노는 듯한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이게 사실 역사라는 게 유기적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 예.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치는지 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 민주사회를 가로막는 무엇인가를 향한 저항, 음. 이 저항은 사실 오늘날까지도 유효하다. 아, 그렇습니다. 예. 예. 동의합니다. 예. 예. 그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김경훈 선생님에게 부탁을 했는데 네. 이 말씀으로 인터뷰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요 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네네. 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의 네. 그 관련자들과 함께 네. 그 토론회 의견 개진의 장을 한번 마련해 줬으면 네네네. 좋지 않을까 이거 싶습니다. 이제 오히려 이 대화하는 동의를 거를 해서. 좀 예. 그런 걸 좀 저희가요? 아니 저기서 도에서 도에서 좀 예, 적극적으로 주로, 할 때. 그래가지고 그런 도를 제정은 해놓고서 네. 그걸 갖다가 전혀 준비도 안 해놓고 부마민주 항쟁자의 의미와 기초생활 수급자의 의미를 같이 같은 쪽으로 나가지고 판단을 해버리는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잘못된 거고 이거는 하나님만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했으니까 실질적으로 당사자인 부마민주 항쟁 관련자들이 네. 어떻게 예우를 하려고 했을 때 어떤 예우를 받고 싶은가를 갖다가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한번 도에서 한번 마련을 해줬으면 네네. 좋지 않을까 네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다시 처음으로 이제 돌아가서 예우 아닙니까? 네네. 명예회복이고 법률과 조례를 어렵게 제정해놓고 얼마 되지 않는 위로금은 뭐 어찌 보면 뭐 겨우 행정집행 즉 실무적인 문제인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좀 빈정상하게 할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좋겠네요. 예. 처음에는 이제 형평성 뭐 아니면 이제 아쉬움 정도로 생각했던 문제가 이번 인터뷰 하고 나서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됐고 네. 네. 특히 개인 보상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사회적 원칙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는 그 지적에 네. 네.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쌓은 자산을 허술하게 잃고 또 있는 일은 없어야겠고 네. 제가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그 조례에 도민의 의무가 있습니다. 예. 도민에게는 이 부마민주 항쟁을 알리고 뭐 이렇게 기억해야 할 의무가 해야 한다 이렇게 필수적 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인터뷰 하느라고 정말 수고했고요. 네. 또 이 인터뷰는 경남 도민일보 지면으로도 정리를 할 텐데요. 네.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평소보다 또 작업이 이것저것 많기는 했지만
이게 그 101회잖아요. 네. 저희가 엊그저께 100회 특집을 하고 나서 첫 회인데 야 역시 이래서 이거 진짜 오메가 아니면 웬만하면 딴 데에서 못한다 라는 생각을 저는 혼자 하게 됐던 기획인 것 같습니다. 그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 아, 네. 뭐 수고는 아직 남았습니다. 지면 기사 마감이 남아가지고.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손유진 기자는 그 플래시 아까 뭐 만든다고 어제 다시 주워 담겠습니다. 어쨌든 네. 그거는 제가 도와드릴 수 없는 영역이라서 그러니까요. 알아서 적당히 하시기 마음이 편하네요. 저는 편안합니다. 네. 자, 이번 기획이 더 나은 행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서 한 방송입니다. 네. 오해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 같이 이거를 기점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